다문화 가족 전형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교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성적이 목표 대학과는 좀 멀고 교사라는 직업 외에는 생각한 게 없어서 막막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과 독서 및 봉사 활동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고3 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 고2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왜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보람도 있었고 뿌듯하고 또 도움도 되는 게 기뻐서 교사라는 그렇군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분석을 해 주실 텐데요. 이정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이정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고3이 되는데 관심 네. 있는 전형이 되게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요즘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오를까. 그래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점수 가지고 어떻게 갈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막막할 텐데요. 지금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한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화면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학생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시고요. 어머니는 일본 출신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은 지금 2학년 때까지 평균 내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25등급, 수학 3.75등급, 영어 3.75등급, 사회 1.86등급으로서 국수영사 평균 2.9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에 대한 그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 2.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과 영어가 3.5등급에서 4등급으로 다소 하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B 2등급, 수학 A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지리 4등급, 법과 정치 2등급, 그래서 평균 2.5등급인데요. 지난 6월과 11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 하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리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비교과를 좀 계속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를 보면요. 그 교내 활동을 살펴보니까 1학년 때 환경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봉사 활동으로 40시간을 했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활동이라든가 토요 스포츠데이 같은 데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2학년에는 지금 인문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1, 2학년 때 계속해서 그 백혈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19시간 참여했다는 것이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게 되면 1학년 때 교내 101장 장려상 3등을 했고요. 그리고 1학기 성적 우수상 사회 과목에서 성적 우수상 상을 받았고요. 2학년 때도 역시 1학기 때 성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과목은 한국지리와 한문, 가정과학 등에서 받았습니다. 희망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2지망으로는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3지망으로는 홍익대 또는 동국대 국어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 위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지금 그 11월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살펴보니까 국수 영탐 백분위가 89.92예요. 그 당시에 그 인원이 약 26만 5,700명 정도 됩니다. 이걸 등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약 2만 6,700등 정도 되는데요. 만약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정시에서 이 성적이라고 한다면 국립대학인 강원대 또는 시립대학인 인천대학의 국어교육과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2교시에 잠깐 나왔던 그 충주교대 또 충분히 가능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교과에서 고르게 성적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초등교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전교과를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른 교과에서의 성적 향상을 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과 영어가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남은 1학년 1학기 동안 3학년 1학기 동안 특별히 수학이나 영어 교과목에 좀 더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시 지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성적 향상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이 지금 주어진 시간이 물론 이제 1학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교내에서 실시하는 어떤 교과 경시 대회를 참여한다든가 물론 상을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학습 도우미 활동을 한다든가 아까 그 동생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 즐거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런 멘토멘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서류에 들어가는 것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같은 건데요. 이런 서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1학기까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도 제가 좀 꾸준히 했으면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책 많이 읽었나요? 겨울방학 때 한 권 읽었어요. 한 권 읽었어요? 네. 그래요. 지금 2학년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겨울방학 기간 동안 독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학생이 썼던 2학년 때 읽었던 그 독서 기록을 제가 봤어요. 수업 그 비평의 눈으로 읽다에 대한 소감을 적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학생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진로 목표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자,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고 또는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목표 등급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제 목표 등급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목표를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내신에서는 이제 수학과 영어가 좀 뒤쳐졌잖아요. 특히 3.5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물론 힘들겠지만 남은 1학기만 남았으니까 2.5등급까지만 올려준다면 저는 굉장히 그 초등교사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등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히 그 2등급에 지금 가까이 있어요. 즉 전체적으로 평균 2등급만 나올 수만 있다면 그 2등급의 그 등급 컷이 89거든요. 100분이. 근데 89를 갖다가 4를 곱하게 4개 영역이니까 4를 곱하게 되면 약 356 이상이 나와요. 그럼 네. 356이라는 얘기는 정시에서도 충분히 일반 학생과 경쟁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려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목표 등급까지 지금 조언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좀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적합한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1순위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2순위는 이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교과 전형. 그리고 3순위는 아까 1학년 때 그래도 100일장대회 상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논술 전형까지 제가 한번 추천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진단을. 네, 적합한 전형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1순위로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고른 기회 전형, 즉 다문화 가정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과 함께 이 비교과 활동에서의 영역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 진로와 관련된 어떤 특기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비교과 활동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1학년 때 했던 부분들, 봉사활동 중에 그 백혈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독서를 통한 교사로서의 각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런 활동을 또 했더라고요. 예비 대학 캠프 같은 데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남은 기간 동안 비교과 영역도 당연히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진로 희망에 따른 그러한 그 비교과 활동을 의식적으로 일부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경시대회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상을 못 받았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 경시대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자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교과 경시대도 참가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멘토멘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부러 해주면 아주 좀 그 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교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수학과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역시 노력을 했으면 같이 좋겠다는 얘기고요. 2순위로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을 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종합 전형과 달리 국영수와 내신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아무래도 교대잖아요. 교대는 국영수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과목을 다 반영하잖아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반영하면 성적이 더 좋아져요. 다른 교과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학생부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성적이에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조금만 더 주교과에서 성적만 향상된다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또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수능도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최저학력도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과 전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순위로 논술 전형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올해 대입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을 폐지한 대학이 제법 있습니다. 건국대라든가 광운대, 서울과기대 등이 올해 논술에서 최저학력을 폐지를 했고 이미 작년도부터 한양대학교는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점점 최저학력도 요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논술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논술의 능력이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논술을 하시려면은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통 인문계열에서는 일반 중위권 대학들은 국영수탐 2개 영역 정도가 2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보통 요구하거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논술 전형을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논술을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기초가 되게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무래도 모의논술 시험 올해 이제 3월 달에 되게 되면 각 대학에서 모의논술을 이제 계속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의논술을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잘 풀어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아마 논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적합한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지금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정영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서울교대 전형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서울교대에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모집 단위는 초등교육과고요. 작년도 모집 인원이 5명이었는데 올해도 5명입니다. 3년간 경쟁률을 보면 2.2대1, 2.6대1, 3.6대1로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단계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추천서는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50과 면접 50으로 합니다. 평가는 1단계 서류평가는요. 학생부 교과는 석차 등급이 표기된 전 과목입니다. 국영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음악, 미술, 체육도 역시 평가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은요. 교직 인성 및 적성을 평가하는데요. 아마 면접 방법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줍니다. 예, 질문지에 따라서 미리 교수가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있었거든요. 4개 등급 합이 10 이내로 있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폐지되면서 아무래도 경쟁률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2단계 면접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판단이 돼서 모의 면접을 좀 더 충분히 연습한다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대학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서울교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학생이 목표대학과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과 독서 활동, 봉사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다. 3학년 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아까 비교과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냐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1, 2학년 때 비교과 활동이 없다고 해서 3학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를 하거든요. 즉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느냐 그런 부분인데 진로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 활동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더 높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의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이제 고3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추천 전형을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아까 2교시에 나왔던 그 대학 중에 진주교대와 부산교대가 있었는데요. 제가 네. 춘천교대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춘천교대를 보시게 되면 모집 인원이 2명이고요. 작년도에도 2명 선발했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8.63대 1에서 13대 1 역시 경쟁률이 좀 약간 올라갔는데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2배수로만 뽑습니다. 서류로 100으로. 2단계는요. 1단계 40과 면접 60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평가 방법으로는 학생부 자소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아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도 좋으니까 좋게 잘 써줄 것 같아요. 면접은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을 합니다. 수능 최저 역시 없고요. 작년도 특징 및 추천 제가 이유를 보게 되면 작년도 서구인재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접수하는 건데 그 학생들이 평균 내신 등급을 보니까 합격생들의 2.3등급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그 다문화 가정 전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 1단계 정도, 1등급 정도 떨어지니까 우리 학생한테 충분히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선생님의 꿈에 좀 다다를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열심히 하면요. 그래요. 목표를 이렇게 잘 잡아놓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대입 합격을 위해 필요한 점은 수학과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과 진로와 관련된 교내 활동, 독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추천 전형은 다문화 가정 전형으로 춘천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부산교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특집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대입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영주 선생님, 그리고 이정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강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상대 멘토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